자, 3-2. 자, 평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 주어진 변하는 어떤 것들의 총합을 그 변하는 것들의 개수로 나눈 그 대표적인 값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만약에 뭐 90점, 80점, 100점을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90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90으로 만들면 10이 남잖아요. 이걸 여기다 채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90이 되겠죠? 그럼 어때? 점수 때는 원래 90, 80, 100점이었는데 어쨌든 뭐 덜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9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평탄하게 점수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가 된다 해서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원래는 다른 거야, 서로. 80이고 어떤 건 100. 근데 전체적인 요 대표의 값은 9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전체 세 수의 어떤 대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먼저 소개를 하면,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가 제일 작고, 그러니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치? 요런 거를 보통 중앙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또 나오게 되는데, 최빈, 가장 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빈번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값.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많이 등장하는 걸 대표로 뽑고 싶을 때는 최빈값을 이 어떤 모임, 집단의 이제 대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정중앙에 위치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대표로 뽑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값을 조정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이 전체 집단의 대표값으로 볼 수 있다. 관점이, 대표값을 뽑는 관점이 세 개가 있다. 근데 평균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차피 나머지 다 배우게 될 거니까, 4개의 별량이 있다. 그러니까 변하는 어떤 수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8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 다음에 4개로 나누었을 때 이것이 8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8, 4, 32. 총합이 32였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평균을 안다. 그거는 뭘 알 수 있다? 자, 별량에 뭘 알 수 있어요? 총합을 알 수가 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얘가 나왔어. 그러면 5개의 별량의 또 다른 평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부터 B, C, D의 합에다가 플러스 9를 한 다음에 이번엔 5개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30이니까 30 쓰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면 40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5, 8에 40, 그 다음에 5, 20. 그래서 8.2가 대표값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는 평균이 8.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우리나라가 최근 5번의 동계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 수를 조사했다. 금메달 수가 이제 매년마다 변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메달 수라는 요 별량의, 변하는 양의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그럼 일단 자료 수는 5개니까 5개로 나누는데, 이 변하는 양을 다 더해서 5로 나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5분에 더하면 6이 12, 15, 20, 22. 22가 되기 때문에 5, 4, 20, 5, 4, 20. 4.4. 4.4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계산된 어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요건 이제 3으로 나눈 값이 10이니까 A, B, C의 합은 뭐가 된다? 요거는 일단 30으로 계산이 됐고, 4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3A-3 더하기 3B 플러스 1 더하기 3C 더하기 8. 4개의 별량이니까 4. 요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3A, B, C가 나오니까,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할 수 있어요? 3을 곱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지워지면서 90으로 변하겠습니다. 이게 됐냐고요?
얘가 지워지면서 이게 90으로 변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9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결국 분자가 96이 됩니다. 맞죠? 이거에 대한 평균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고.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I8, 4, 46 해서 24라는 평균이 나오겠습니다. 자,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이제 자료를 이제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두고 중간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만약에 홀수이면은 그 정중앙에 있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있으면은 정중앙의 값이 중앙값이고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있다면 정중앙에 있는 3과 4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두 수의 평균이니까 2분의 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의 개수가 짝수계 홀수계에 따라서 중앙값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AB 두 조의 봉사활동을 조사했는데 중앙값을 구한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알았지? 크기 순서대로. 알았지? 작은 거서부터 큰 거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럼 쭉 봐봐. 10에다가 그 다음에 23 나와야 되고 25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2에다가 47 이렇게 바꾼 다음에 중앙값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얘는 A는 25가 되겠습니다.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 순서대로 일단 8에다가 9에다가 11 다음에 15 다음에 2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중앙에 있는 이 녀석을 더해 26이 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얘가 13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B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13 됐나요? 그럼 이게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38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12명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한 건데 일단 평균을 A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12 나누기 전체 총 합이 되는데 일단 이거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11 얘 더하면은 13 두 개씩 해보면은 5에다가 얘는 11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9가 되고 이거는 11이 되겠습니다. 맞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20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둘을 더하면은 16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24에다가 30에다가 요거 40이 되고 더하면은 6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5이기 때문에 그 평균은 5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앙값이 문제야. 자, 중앙값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크기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야 돼요. 그럼 일단 1, 1이 먼저 나와요. 맞지? 컸어. 그 다음에 뭐야? 3 나오면 되겠죠? 3. 그 다음에 4가 나와야 돼요. 4. 여기 4 또 있으니까 4. 5가 나와야 됩니다. 5 두 개 있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6 있고, 그 다음에 7 있고. 888이 있네요. 888.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게 12개다 보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 중앙값이 이 2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결국 5 더하기 5 나누기 해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시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B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중앙값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주어져 있는 거를 재배열해야 돼. 재배열. 주어져 있는 거를 크기 순서로 뭐 한다? 재배열. 다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값을 구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는 얼마다? 2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어려우니까 잘 챙겨두세요.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9개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크기 순서대로 좀 해야 돼. 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가 두 개 있으니까 4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수가 돼야 되니까 중앙값 중에 가장 큰 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2, 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이겠죠. 맞지? 그 다음에 8 쓰고 그 다음에 9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QR이 있는데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은 9개니까 정중앙의 수가 얘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중간에 좀 왔다고 쳐봐. 만약에 하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2, 4, 4 만약에 7 이렇게 하고 뭐 P가 하나가 왔어. 8, 9 안 되면 나머지 뭐 Q, R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가운데의 수가 뭐가 돼요? P가 되는데 뭐 8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면은 요게 이제 8이고 여기가 만약에 P가 이렇게 왔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 얘는 어쨌든 또 중앙값이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야? 결국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9고 그럼 P나 Q나 R이 어쨌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숫자 이 사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중앙값이 어때? 더 작아진다는 거잖아. 이 상태보다. 아니? 그래서 중앙값이 제일 클 때는 8이 중앙값이 제일 클 때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은 얘를 몇 번 더 들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PQR이 이런 식으로 정수니까 PQR이 이렇게 오고 2, 4, 4, 7, 8 이렇게 해봐.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8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또 2, 4, 4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 P 하나 놓고 Q가 왔고 그 다음에 뭐 7, 8, 9, 그 다음에 R 이렇게 볼 수 있잖아. 4개 4개니까 중앙이 얘가 되는데 어쨌든 맨 처음에 해놨던 8보다는 작게 나온다. 이해됐나요? 여러 번 했을 때 PQR이라는 모르는 수가 이제 9보다 크게 위치할 때 그때 요 중앙값이 제일 크고 그 모르는 수가 여기 2, 4, 4, 7, 8, 9 요 사이에 이제 껴 들어가면 커봤자 8이고 안 그러면은 중앙값이 계속 작아진다. 8보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 제일 클 때는 뭐다? 8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자료의 대표값 중에서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을 최빈값이라 하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최빈값은 자료가 이제 많으면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봐. 울린 공이 딱 있는데 무게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몇 개가 있냐면 10개예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M을 구할 건데 일단 10으로 나누겠습니다. 총합을 구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 이거 20에다가 이거 어떻게 되죠? 24에다가 그럼 이 녀석은 일단 19에다가 요거는 20이 되고 얘는 17이 되겠습니다. 맞죠? 두 개 계산하면 44에다가 요거 계산하면은 39 맞죠? 그럼 얘네 둘을 계산하면은 70, 83에다가 결국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90에 100이 되겠습니다. 맞죠? 100이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10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A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순서대로 쭉 보니까 7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8 지워 이렇게. 근데 8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9야. 지우고 그 다음에 10입니다. 그 다음에 11이 3개 있습니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12고 그 다음에 13이다. 이렇게 하면 다 썼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10개다 보니까 4개, 4개. 중앙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렇다면 10 더하기 11의 이제 반이 이제 중앙값. A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1 나누기 2가 된다. 맞죠? 그럼 자, 이거는 1, 0.5, 10.5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을 찾아야 돼. 최빈값. 자,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은 거. 쭉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죠? 여기 있네. 맞지? 한눈에 보이죠? 3개 말고는 이런 거 있네? 2개 나오고 3개 나왔으니까 최빈값은 당연히 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라는 거는 여기 11이다. 중앙값 구하는 과정에서 좀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도 중요하고 중앙값도 중요했다. 최빈값은 그 구하는 과정에서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얼마죠? 일단 10.5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11까지 더하면은 일단 뭐가요? 31.5가 되겠습니다. 자, 546번. 바둑반 9명의 바둑 급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최빈값의 학생을 모두 골라봐라.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4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이 있었어. 하나, 7, 7.
그 다음에 8이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888. 그 다음에 99이 2명이. 다 했지? 그럼 최빈 값은 뭐야? 요게 됩니다. 그치? 그럼 최빈 값에 해당되는 학생은 창훈이, 지수, 그 다음에 태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수박 8통의 무게를 이제 조사했는데, 중앙값과 최빈값을,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배열을 하겠습니다. 배열, 다시 배열, 그러니까 재배열, 의 배열을 하는 거야. 쭉 봤을 때 5가 제일 작고,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7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8 쓸 수 있고, 9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에다가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12가 있었네. 여기 10 있고, 13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니까 이제 8통이면 이제 셋, 중앙에. 자, 중앙값은 어떻게 된다? 8 더하기 9에 나누기 있다. 그럼 이게 17에 2니까 2, 8에 16,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빈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일단 2개. 나머지는 다 하나씩 나왔다. 그러니까 2개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죠. 최빈 값은 5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2개의 이제 합을 구하라 이거니까 5 더하기, 그러니까 8.5가 되겠죠. 맞지? 8.5 더하기 5니까. 일단 13.5가 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